득점을 만든 김민재의 수비. 오늘도 완벽했던 김민재.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준 미넨의 측면 공격수들. 미넨 vs 하이덴하임. 철기둥 김민재가 변함없이 미넨의 승리를 지켰다. 바이에른 뮌헨은 7일 오후 11시 30분 독일 뮌헨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개최된 2024에서 25시즌 분데스리가 13라운드에서 자말 무시알라의 멀티골이 터져 하이덴하임을 4에서 2로 이겼다. 뮌헨은 10승 3무, 승점 33점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리그 선두를 달렸다. 4-2-3의 1위 뮌헨은 토마스 뮬러 원톱의 르로이 사네, 라파엘 게레이로, 올리세의 2선이었다. 파블로비치와 조슈아 키미히의 중원의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보이의 포백이었다. 골키퍼는 페레츠가 맡았다. 김민재는 20경기 연속으로 뮌헨의 주전 수비수로 출격했다. 최근 발목을 다치고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김민재다. 하지만 김민재 없는 뮌헨 수비는 상상할 수 없어 선발 출전을 계속했다. 김민재가 수비를 든든하게 해주면서 뮌헨의 첫 골이 터졌다. 전반 18분 코너킥 상황에서 키미히가 올려준 크로스를 우파메카노가 수비수를 제치고 쇄도하며 헤더골을 터뜨렸다. 김민재가 다른 수비수들을 6탄으로 막아준 숨은 공로가 있었다. 뮌헨이 1에서 0으로 리드했다. 수비에서도 안정적이었다. 김민재는 전반 36분 상대 공격수를 협력 수비로 에워싸고 공을 뺏었다. 뮌헨은 전반전 점유율 87%의 압도적 경기를 했다. 슈팅수에서 12에서 0이었고 유효 슈팅도 4에서 0이었다. 코너킥도 6에서 0으로 뮌헨이 경기를 지배했다. 패스 성공률도 93%에 달했다. 뮌헨이 워낙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 김민재가 수비에서 할 것도 없었다. 방심은 금물이었다. 뮌헨은 후반 5분 혼삭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실점 후 곧바로 뮬러 대신 투입된 자말 무시알라가 사고를 쳤다. 후반 11분 무시알라가 단독 돌파 후 때린 오른발 슈팅이 추가골로 연결됐다. 뮌헨이 다시 2에서 1로 달아났다. 기세가 오른 무시알라는 후반 28분 다시 한번 한 박자 빠른 오른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 밀러가 감각적인 선방으로 겨우 막았다. 뮌헨이 쐐기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김민재 파트너 우파메카노가 상대가 때린 공에 얼굴을 강하게 맞아 일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우파메카노는 부상 없이 복귀했다. 뮌헨이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후반 38분 레온 고레츠카가 박스 앞에서 때린 발리슛이 그대로 세 번째 골이 됐다. 승리를 확신한 김민재도 동료들과 함께 기뻐했다. 너무 방심했을까? 하이덴하임은 만만치 않았다. 후반 40분 곧바로 가 한 골을 더 만회했다. 상대의 빠른 패스워크에 김민재의 수비도 뚫렸다. 하이덴하임이 다시 2에서 3으로 맹추격했다. 이날의 수훈 선수는 무시알라였다. 추가 시간 역습에서 단독으로 치고 나간 무시알라가 오른발로 마무리 골까지 뽑았다. 뮌헨이 4에서 2로 달아나며 승리를 확정지은 골이었다. 김민재의 빠른 볼 처리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경기 후 후스코어다닷컴은 김민재에게 무난한 평점 6.5를 부여했다. 뮌헨이 2골을 실점했지만 김민재의 큰 실수는 없었다. 교체로 들어가 멀티골을 넣은 무시알라가 8.0을 받았다. 골막까지 본 김민재 파트너 우파메카노가 7.5로 뒤를 이었다. 어시스트를 올린 키미히가 8.3으로 최고 평점을 기록했다. 2. 이강인 포함 PSG 펄스9 실패. 수비수 하키미가 공격수 적임자, 대혼란. 득점력 부재로 고전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수 하키미를 공격수로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매체 풋볼은 8일, 하키미가 새로운 펄스9으로 기용되어야 한다. 이강인, 아센시오, 덴벨레 등 루이스 엘리케가 펄스9으로 기용한 선수가 너무 많다. 다음 선수 펄스9 후보로는 하키미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PSG는 3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키미는 드리블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 하키미를 센터 포워드로 기용해야 한다. 하키미는 PSG에서 유일한 월드클래스라며 PSG의 모든 선수들이 퇴보한 것 같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PSG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을 겪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낭트,
옥세르를 상대로 치른 3경기에서 한 골에 그쳤다. 최근 3경기 중 프랑스 리그 1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낭트를 상대로 한 골을 기록했고 바이에른 뮌헨과 옥세르를 상대로는 무득점에 그쳤다. PSG는 7일 오전 한국 시간 프랑스 옥세르에 위치한 스타드 드 라베 대샹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 1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득점 없이 0에서 0으로 비겼다. 이강인은 옥세르전에서 펄스9이 아닌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후반 22분 2회와 교체되며 67분 동안 활약했다. 이강인은 옥세르전에서 선발 출전해 67분 동안 활약하며 2차례 슈팅과 함께 2차례 드리블 돌파에 성공했다. 이강인은 66번이 볼터치와 함께 패스 성공률 85%를 기록했고 4차례 키패스도 선보이며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평점 7.9점을 부여했고 이강인은 옥세르전에 출전한 PSG 공격진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다. 프랑스 현지 매체는 이강인의 옥세르전 활약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프랑스 매체 푸메르카토는 이강인의 옥세르전 활약에 대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질책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강인은 PSG가 원했던 옥세르 수비 불균형을 가져오지 못했다.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평점 4점을 부여했다. 프랑스 매체 90MI에는 이강인은 옥세르전에서 득점하지 못했지만 유럽 축구연맹으로부터 퇴장 징계를 받은 덴벨레를 대신해 잘츠부르크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할 것이다. 이강인은 2차례 슈팅을 제외하면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덴벨레보다 훨씬 더 불안정했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매체는 이강인에 대해 평점 3점을 부여하며 혹평했다. 3. 너무 우둔했다. 플러스 나이에 맞게 팀을 이끌지 못했다. 치명적인 PK 험납한 640억 MF에게 쏟아진 맹비난. 리버풀의 레전드 제이미 캐러거가 첼시전에서 페널티킥을 험납한 토트넘 호스퍼의 이브 비수마를 비난했다. 영국 매체 메트로는 9일 한국 시간 캐러거는 첼시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내준 비수마를 우둔하다고 표현하며 비난했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9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 첼시에 3에서 4로 패했다. 출발은 좋았다. 토트넘은 전반 5분 도미닉 솔랑케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다. 6분 후인 전반 11분에는 데얀 쿨루셉스키가 추가골을 넣었다. 토트넘은 전반 이른 시간에 2에서 0을 만들었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토트넘은 전반 17분 첼시의 제이든 산초에게 만회골을 내줬다. 후반 16분에는 콜 팔머에게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헌납했다. 이때 비수마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슬라이딩 태클로 첼시의 모이세스 카이세도를 넘어뜨렸다. 성급한 반칙의 대가는 컸다. 이후 토트넘은 첼시에게 연달아 2실점하며 무너졌다. 후반 28분 엔조 페르난데스가 한 골을 넣었고 후반 39분에는 콜 팔머가 다시 페널티킥으로 승부의 쇠기를 박았다. 후반 추가 시간 6분 손흥민이 한 골을 만회했지만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웠다. 영국 풋볼 런던이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는 비수마에 대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나빴고 후반에 카이세도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는 등 중요한 순간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 5번째 옐로 카드를 받아 사우스햄튼전 결장한다. 나이에 맞게 팀을 이끌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라고 평가했다. 골드는 비수마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인 3점을 부여했다. 리버풀의 전설 캐러거도 비수마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토트넘 선수들이 하는 행동 중 일부는 정말 말도 안 된다. 확실한 페널티킥이다. 정말 우둔했다. 누가 감독이 될 수 있을까? 라며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비수마는 2022년 여름 옵션 포함 3,500만 파운드, 한화 약 639억 원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부진했지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팀의 핵심 미드필더로 올라섰다. 지난 시즌 황골 탈퇴했지만 이번 시즌 치명적인 반칙을 범하면서 토트넘 팬들과 전문가들의 비난에 직면했다.